정부는 교회에서 정규 예배가 아닌 수련회나 성경 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등의 소규모 대면 모임이나 행사, 단체 식사를 금지했습니다. 또 교회에도 개인 신상 정보가 담긴 QR코드 기반의 전자출입 명부 시스템을 도입하도록 했습니다. 신천지 대책 전국연합은 학원법 위반 소지가 있는 신천지 신학원에 대한 단속을 소홀히 한 혐의로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을 고발했습니다. 신대현은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이 25년 동안 무등록으로 운영되어 온 신천지 신학원에 대해 면죄부를 줬다고 주장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기독교 대학들의 채플도 비대면 방식의 새로운 개념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오늘 파워 인터뷰에서 백석대학교 교목본부장을 맡고 있는 공규성 목사를 만나 비대면 사회 속에서 캠퍼스 복음전도 전략을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밤 CBS 뉴스입니다. 교회 등 종교 소모임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되자 정부가 예배를 제외한 소모임을 금지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예배를 제외한 소모임을 하거나 식사를 제공하는 등 핵심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순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종교단체 소모임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자 정부가 결국 예배 외의 소모임을 금지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정부 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코로나19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며 종교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총리의 발언 이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대본은 7월 10일 18시부터 전국 교회를 대상으로 핵심 방역 수칙을 의무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핵심 방역 수칙을 의무적으로 시행하면 교회는 정규 예배에 소모임을 할 수 없고 식사 등 단체 활동도 최소화해야 합니다. 중대본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해온 교회와 종교계의 노력에 감사하다며 재확산 방지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노력해주신 교회와 교인들의 협조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교회에 대한 이러한 조치는 국민 여러분들의 건강과 안전한 종교 활동을 지키기 위함이라는 점을 양해 부탁드리며 종교계의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중대본은 다만 교회가 온라인 예배 등을 통해 코로나19의 감염 위험을 낮출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결정에 따라 세부적인 지침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교회를 대상으로 핵심 방역 수칙을 강화하고 나선 건 교회 소모임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달 26일부터 왕성교회와 수원중앙침례교회, 안양 주영광교회 등 수도권 교회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이어 발생했고 7월 들어서는 광주 일곡중앙교회 등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수교계를 대표하는 한국교회 총연합은 논평을 내고 정부 발표에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보수교계가 반발하는 이유는 정부가 종교단체라 칭하지 않고 교회라고 특정했기 때문입니다. 한교총은 논평에서 문제는 작은 모임이 아니라 참여자의 방역지침 준수 여부라며 중대본의 이번 발표는 지극히 관료적 발상의 면피용 조치로 심히 유감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교총은 중대본은 이번 조치를 즉시 철회하고 자발적인 방역지침 준수 방안을 제시하기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CBS 뉴스 이순규입니다. 신천지 대책 전국연합은 학원법 위반 소지가 있는 신천지 신학원에 대한 단속을 소홀히 한 혐의로 안양과천 교육지원청을 고발했습니다. 신대현은 안양과천 교육지원청이 25년 동안 무등록으로 운영되어 온 신천지 신학원에 면죄부를 줬다고 주장했습니다. 송주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신천지 대책 전국연합 관계자들이 신천지 신학원을 학원법으로 단속하지 않은 안양과천 교육지원청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신대현은 고발장에서 종교교육이 학원의 형태를 취하는 경우에는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교육기관의 설립에 일정한 설비 등을 갖춰야 하는데도 25년 이상 무등록으로 운용해온 신천지 신학원을 단속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신대현은 지난 2007년부터 수차례 신천지 신학원의 불법 운영에 대해 수사당국에 고발했지만 안양과천 교육지원청이 학원법을 잘못 적용해 신천지의 불법성을 방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신대현은 2007년 신천지 피해 가족들이 신천지와 이만희 교주를 고발해 수사를 담당했던 과천경찰서가 신천지 신학원이 학원법상 등록 대상인지 교육지원청에 문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은 이에 대해 종교시설인 신천지 신학원은 등록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회신해 최종적으로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신대현은 2009년과 2015년에도 신천지 신학원을 학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지만 수사당국은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의 판단을 근거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덧붙였습니다. 고발장을 접수한 신대현 대표 이덕술 목사는 신천지 내교에도 신천지인이 되기 전에 정규과정의 신학원을 거쳐 신천지인이 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면서 교육당국이 이를 학원이 아닌 종교시설로 해석해 면죄부를 준 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형태에 있어서 10인 이상 모집해가지고 한 달 이상 이렇게 정기적인 교육이 계속 진행되면 형태로 봤을 때도 일단 학원법에 저촉되고, 그리고 자꾸 종교 자유 문제를 이유로 내세우기도 하는데 분명히 학원은 법에 등록을 해서 운영하도록 돼 있는 게 현재 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종교 자유라는 민명으로 그것을 피해가려고 또 면죄부를 주거나 그러면 안 된다라는 그런 입장이고. 신대현은 코로나19 사태로 신천지 신학원의 불법성이 더욱 명확해졌다는 입장입니다. 이덕술 목사는 코로나19 확산의 진원지로 신천지가 주목을 받으면서 방역당국의 신도 명단 제출 요구에 대해 예비신도 7만여 명의 명단을 누락시켜 문제가 됐는데 예비신도는 신천지 신학원이 신천지 건물인 줄도 모른 채 비밀 쇠뇌 교육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교육당국이 신천지 신학원을 학원법으로 지도, 감독하지 못한 책임이 크다는 게 신대현의 주장입니다. 신천지 대책 전국연합은 고발장과 함께 신천지 규약과 종교기관의 교습 행위에 대한 법률 자문, 안양과천 교육지원청 공문을 비롯한 각종 민원 회신 내용 등 관련 자료를 함께 제출했습니다. CBS 뉴스 송별입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우리 사회의 비대면 영역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기독교 대학 채플도 새로운 비대면 방식이 요구되고 있는데요. 오늘 파워인터뷰에서 천안 백석대학교 교목 본부장을 맡고 있는 공규성 목사를 만나 비대면 사회 속에서 캠퍼스 복음 전도의 어려움을 어떻게 풀어가고 있는지 들어봤습니다. 고석표 기자입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난 2월 시작된 코로나 사태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네. 교회도 비대면 예배로 진행되고 있고 네. 대학들도 예배는 아니어서 지금 온라인으로 그 강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네. 지난 한 학기 백석대학교는 어떠했는지 좀 말씀을 좀 먼저 해주시겠어요? 네. 뭐 정말 예기치 않은 상황이었고요. 일부 소규모 실기 위주의 수업을 제외한 모든 이론 수업들이 한 학기 전체를 온라인 강의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예기치 않은 상황에 모든 교수자들이 강의를 또 구성하느라고 애를 많이 썼는데요. 네. 뭐 대학 교육의 어떤 근본적인 어떤 고민들, 또 대학의 어떤 의미들, 뭐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전달자가 아니라 어떻게 그런 지식들을 모아서 융합할 수 있는가, 촉진자의 역할에 의미를 더 실감나게 경험하는 그런 한 학기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플랫폼 대학들이 이런 상황에서 뭐 사이버 대학이나 무크 뭐 이런 강의들이 아주 그 실력을 발휘한 그런 한 학기였는데요. 뭐 다른 대학들 또 교수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는 그런 한 학기였습니다. 예. 뭐 이렇게 수업은 물론이고 이제 채플도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게 됐는데 네. 지난 한 학기 동안 이제 온라인으로 채플을 하다 보니까 어떤 점을 느끼셨는지 네. 시행하면서 느꼈던 것들 좀 말씀을 좀 해주시겠어요? 아무래도 이제 온라인으로 학생들이 채플을 수강하다 보니까 뭐 찬양 혹은 뭐 기도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람자의 입장으로 그렇죠. 이렇게
영상 속에서 보는 그런 또 단점도 있기도 하고 예. 또 뭐 틀어놓고 다른 일을 봐도 그렇죠. 어떻게 확인이 안 되니까 예. 그런 부분에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무엇보다도 아까 제가 관람자의 입장이 될 수 있다. 온라인으로 하면. 근데 그것을 또 역으로 우리가 한번 해보니까 감성 터치가 조금 더 좋았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사실 현장에서는 500명 중에 1명, 1000명 중에 1명 학생들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모니터로 보면 1대1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희가 어떤 표현이라든가 어떤 전달 방식 이런 것들을 아주 감성적으로 물론 메시지, 내용을 우리가 충실히 해야 되겠죠. 이렇게 전달하니까 아마 학생들의 감성을 좀 터치한 부분이 있지 않았는가. 학생들의 피드백을 이렇게 받아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아주 효과적이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렇게 비대면 영역이 점차 확산되면서 캠퍼스 같은 경우는 개인 전도가 굉장히 어려워진 상황이 되어버렸는데 네. 이런 비대면 사회 속에서 어떻게 좀 헤쳐나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사실 저희가 이제 이번 학기 뭐 2주 혹은 한 달 그러다가 이제 한 학기를 저희가 비대면 수업 또 비대면 채플을 우리가 이제 진행을 했는데요. 이제 그러면서 저희들 안에 이제 고민과 성찰이 있었습니다. 예. 또 내부적으로는 학생들이 많이 변했기 때문에 사실 개인주의 세대라고 말할 수 있고요. 청년 세대가 그렇죠. 굉장히 영상 세대입니다. 뭐 책 어떤 이 글이 아니라 또 굉장히 감성적인 그런 세대입니다. 논리보다는 감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그런 이제 젊은 세대가 되었는데요. 이들에게 잘 맞는 그런 접근법들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저희들 안에 이제 성찰은 어떻게 그러면 이것을 극복해 볼 수 있을까? 예. 뭐 답은 항상 성경으로 돌아가자, 본질로 돌아가자 아닐까 싶습니다. 역시 근본으로 돌아가자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네. 어떤 걸 새롭게 시도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정말 다양한 시도들을 정말 이전에 하지 않았던 과감한 시도들을 이번 한 학기 동안 저희들이 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문화 현상을 도구로 삼아서 복음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방식들 그리고 교수자 한 명 한 명이 각자가 이제까지는 준비했었는데 이번에는 소통하고 연대하여서 어떤 융합적인 결과를 내는 그런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또 여러분의 교수자들이 교실을 벗어나서 뭐 공원에 혹은 식당에 혹은 뭐 마트에 혹은 병원에 이렇게 가서 직접 브이로그 찍는 것처럼 해서 이렇게 메시지들을 전달하는 뭐 그런 방식들을 동원해 봤는데요. 이게 만날 수가 없으니까 결국은 SNS 소통방을 활용했는데요.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아주 좋은 결과를 낳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이제 많은 기독교 대학들이 있는데 특히 백석대 같은 경우는 그 교목 시스템이 좀 독특하다고 들었는데 특별한 거 좀 있으면 좀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사실 저희 대학은 각 학부마다 학부 담임 목사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12개 학부인데요. 예. 12개 학부에 한 분씩 학부 담임 목사 풀타임 교목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아주 책임 있는 목회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학부마다 채플의 특성화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학부는 뭐 영화 채플, 어느 학부는 뭐 구도자 채플, 어느 학부는 뭐 토크 채플, 어느 학부는 선교 채플, 뭐 이런 형식으로 학부 담임 목사만의 어떤 독특한 특성을 확대하는 그런 시도들을 해왔고 또 학부 담임 목사로서 500명, 어느 학부는 1200명 자기 학부를 교수들과 함께 학부 전공 교수들과 함께 학생들을 이제 케어하는 그런 제도를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선생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대구 성시화운동본부가 교계 지도자들을 초청한 가운데 코로나 이후를 대비하기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대구 CBS는 창립 61주년을 기념해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대구 성시화운동본부가 코로나 이후에 부흥을 준비하자라는 주제로 교계 지도자 초청 세미나를 가졌습니다. 이날 세미나는 대구 성시화운동본부 증경 대표본부장 권성수 목사, 구리 2단 상담소장 신현웅 목사와 세계 성시화운동본부 상임회장 이수훈 목사가 강사로 나섰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목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신천지에서 오는 그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것이 이번 세미나의 주 목적입니다. 대구 CBS는 창립 61주년을 맞아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헌신한 모든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 소망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콘서트에는 국내 음악가로는 처음으로 프랑스 문화예술 공로 훈장을 받은 나윤선이 출연해 관객들에게 감동의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이번 공연은 사회적 거리 두기로 콘서트에 참석하지 못한 시민들을 위해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됐습니다. 내일은 오후부터 제주도에 비가 내리고 밤사이 전남과 경상도까지 확대되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18도에서 22도, 낮 최고 기온은 23도에서 33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